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그 함께 배우기, 오늘 이제 라이브 할 때 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아이들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면 좋냐, 이제 그거 한번 예전에 5월인가요? 한번 해서 함께 배우기 이제 그 코너를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 해소하기라는 이제 그 함께 배우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제 파트 2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오늘 그 라이브 시간에 올라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 퇴직연금 중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고배당 ETF 투자하고 싶다, 요거 좀 질문하셔가지고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거랑 뭐 설명한 김에 ISA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이 돼요. 뭐냐면 내부자가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뭐 특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공시를.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 여기 지금 대주주가 주식을 팔려고 하는구나. 또 이만큼은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공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거 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내용 가지고 한번 뭐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참고로 오늘 2024년 7월 17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ISA 계좌는 뭐 이거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노후자금 이제 마련을 돕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제도고, 계좌를 이제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가서 개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 적금, 주식도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개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금융회사에서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고요. 3년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에서 매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 계좌 하나에. 그리고 5년까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최대. 그러니까 최소 3년, 5년까지. 그럼 만기가 5년이니까 1억 원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번에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4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고 2억이 되는 거죠, 최대. 네, 요런 지금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 그러니까 24년 7월 17일 기준으로는 일단은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5년이니까 2천 곱하기 5하면 1억 되잖아요. 1억 원까지 내가 ISA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꽤 괜찮죠. 그리고 서민형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서민형은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 소득으로는 이제 3,500만 원. 일반형은 그 나머지. 예. 그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 대부분 중개형을 요즘에 많이 하시죠. 중개형은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매매. 그래서 중개형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형은 그 증권사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사도 되고요. 네. 뭐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 다 이제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혜택이 굉장히 좋은 게 비과세예요. 여러분들이 막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세금은 안 내지만 어쨌든 그 배당소득세 내잖아요. 내가 뭐 주식해서 배당을 받을 텐데, 배당을 만약에 내가 그 200만 원 받았다, 1년에. 그럼 세금 안 내요. 15.4%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연간 배당 200만 원 받으면 15.4 떼고 주죠, 세금을. 예. 근데 이 일반형 ISA에서 내가 예를 들면 200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면 세금 안 냅니다. 네.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이죠.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받았어요. 200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300은 9.9% 과세 들어가요. 일반 계좌가 15.4인데 그 훨씬 혜택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금도 가능하니까 뭐 예금, 적금, ETF, 리츠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금에서 예금 이자 받을 때, 예금 이자 받을 때 여러분들 15.4 떼고 받죠. 그죠? 예. 근데 그것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모로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일반 계좌는 내가 배당을 400만 원 받으면 비과세, 그러니까 뭐냐면 비과세는 없어요. 세금 무조건 내셔야 돼요. 배당 받은 만큼. 400만 원에 15.4면 61만 6천 원인데, 이제 ISA 계좌를 쓰면 그 일반 계좌 대상이에요. 서민 계좌는 400까지 비과세니까 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일반형이면 200만 원까지 세금 안 내니까 200만 원 비과세. 그럼 나머지 200에 9.9가 들어가니까 19만 8천 원. 그러니까 같은 400을 받아도 일반 계좌보다 IS 계좌를 쓰시면 그 세금 혜택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네, 40만 원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걸로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소비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ISA의 만기 자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이게 만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고 최소 5년까지가 만기인데, 하다가 내가 개인형 퇴직연금 있죠. IRP라 그러죠. IRP 계좌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럼 계속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IRP 계좌로 이제 옮겼을 땐 그 최대 그 300만 원까지 또 세액 공제를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혜택이 상당히 많으니까 IS 계좌는 꼭 트시면 좋아요. 트셔서 이렇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투자가 가능하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5년 되면 1억이 되고, 근데 아마 지금 민주당도 추진을 하는 게 연간 4천까지 늘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아마 한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대중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는. 일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IS 계좌는 좀 미리미리 터두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확정한 다음에 뭐 법 개정한 다음에 한도 늘린 다음에 하겠다, 뭐 그러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미리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 뭐냐면, 퇴직연금으로 ETF를 하고 싶은데 미국 주식의 고배당 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퇴직연금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가 이제 직접 제 퇴직연금 제가 하거든요. 전 이제 대부분 펀드로 하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주식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ISA 계좌는 주식 투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 주식 투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ETF나 펀드로 그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 위에 보면 요게 대표적인 고배당 펀드들이에요. ETF예요. 그러니까 요게 161510 아리랑 고배당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고 가장 유명하죠. 한국 기업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SCHD가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배당, 예,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3.7%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SPYD, 요게 뭐냐면 그 미국의 S&P 500에서 배당 상위 80개를 뽑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ETF예요. 배당 수익률이 4.6 정도 나와요.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 ETF고, 한국은 아리랑이 있고, 요 위에는 뭐냐면 그냥 요건 참고하시는데,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VT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 VT가 뭐냐면 뱅가드에서 나온 건데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체 증시에 다 투자하는 거죠. 글로벌 9,0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ETF를 사잖아요, VT를. 그럼 내가 VT 한 줄 딱 사면 전 세계 9,000개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미국 비중이 60%로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너무 난 미국만 있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 VT도 되게 좋은 거죠. 괜찮은 거죠. 선택지가. 그래서 저거를 월급 받을 때마다 VT 모으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방법이죠. 나는 S&P 500에 투자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야 나는 글로벌 전체 한번 다 사보고 싶다, 이제 VT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많고, 다만 이제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100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100개 그 배당 이제 100개 종목을 선정한 지수예요. 그러니까 지수입니다, 지수. 뭐 코스피 지수처럼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한 미국 기업 중에서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위 100개 기업을 지수로 만든 건데, 이걸 추정하는 상품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3개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미국이잖아요. 이건 미국이 직접 투자하는 건데 퇴직연금 ISA 개인연금에서는 미국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요. 미국 ETF를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걸 간접적으로 사셔야 돼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ETF를 미국 지수형 ETF를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추정하는 게 요거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백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3개 있고 이제 미래에셋에 뭐 타이거 있고 신한의 솔, 한투의 에이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가장 커요. 타이거가 확실히 좀 시총이 제일 큰 편이고 이게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특징이요. 매월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분배금, 배당을 매월 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매월 바뀌는데 매달 줘요. 저거를 30원 줄 때 있고 42원 줄 때도 있고 총 보수는 이제 떼는 거죠. 1년에 0.01%를 보수로 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H자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게 코드명이고 요게 이제 상품명인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옆에 H자가 있죠. H자는 뭐냐면 일반 그냥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있어요. 그냥 H 말고 그냥 다우존스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H자를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저렇게 붙여놓은 게 환해지를 해주는 거예요. 환해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할 때 제일 스트레스가 달러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미국 주식을 해서 수익 나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달러로 투자를 하니까. 달러가 오르면 좋죠. 달러가 오르면 주식에서 수익 나지만 달러로도 수익이 나죠. 이중의 효과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죠. 환율이 오를 때 달러가 강하니까.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왜? 환차손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H가 뭐냐면 당신이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달러가. 근데 나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싶다.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럼 환 해지를 해요. 그러면 저 H자가 붙잖아요. 달러가 약하면 그 해지를 하기 때문에 방어가 됩니다. 예, 달러 약세를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보수가 좀 비싸요. 그런 작업을 해주니까 비싸죠. 0.05%. 예, 뭐 분배금 비슷합니다. 근데 수익률 보니까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아니 같은 비슷한 상품인데 얘는 9.48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환해질해서 그래요. 환해질했다는 건 뭐냐면 달러 약세를 방어하는 건데 달러가 오르면요 반대로 손해를 봐요. 그만큼.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 미국형 상품이니까 달러가 강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만큼 더 번 거예요. 근데 얘는 환을 방어를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달러 약세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달러가 강했죠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익률이 반토막 나버린 거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 환해지 상품은 이제 선정하실 때 좀 신중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달러가 1380원이잖아요. 13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할 게 아니라 요 솔 H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퇴직연금에서 요 3가지를 사실 수가 있고 요 셋 중에 스타일대로 고르시는 거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배당주를 내가 퇴직연금에 놓고 투자하시는 것 자체야 뭐 그렇게 뭐 괜찮은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요 3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요 위는 이제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에서 못 사고요. 직접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일반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이나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VT는 고배당은 아니에요. 예, VT는 그냥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ETF 이렇게 투자할 때 제일 문제가 세금인데 국내 주식형 ETF는 여러분이 돈 벌어도 주식과 똑같아요. 세금 안 내요. 근데 단 분배금이 배당받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세금 내죠. 뭐 이건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다 투자 가능하고 근데 아까처럼 요거처럼 국내에 상장된 요 ETF 있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해외 걸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 추정하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수익을 내면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걸 사고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은 수익을 안 내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돈 벌었을 때 내셔야 되고, 분배금 있죠. 분배금도 또 따로 15. 이거는 똑같아요. 배당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역시 뭐 많은 계좌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ETF 있죠. 요거 해외 상장, R이랑 빼고 이런 걸 내가 매매하고 싶으면 당연히 요거는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계좌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도세가 당연히 들어가요. 250만 원까지는, 미국이면 250만 원까지는 공제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똑같아요. 22%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양도세 22. 그리고 분배금이 뭐죠? 배당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미국의 배당 소득세는 15%예요. 그럼 미국 거면 15% 내셔야 되고, 예, 중국은 10%, 홍콩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세금 이슈가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렸고, 두 번째가 사전 공시, 이제 요게 7월 24일부터 일주일 후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부자가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 거래 시에 30일 전에 거래 목적, 거래 금액, 거래 기간 등을 명시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나 왜 이거를 사려고 하고 왜 이걸 팔려고 한다. 그리고 거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거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거래하거나, 이번에 아니면 50억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한 달 후에 내가 30억 정도의 거래를 하고 싶어요. 내가 대주주인데. 근데 올해 현재까지 한 30억을 내가 거래를 또 해놨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 30억 해놓고 이번에 30억 하면 합치면 60억 되죠. 50억 이상이죠.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거래하거나. 6개월, 과거 6개월까지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 대상은 이사나 감사, 임원, 사실상 임원들이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뭐 회사 내부자죠. 그리고 주식 10% 이상 보유한 뭐 대주주, 예. 그리고 아니면 주식수가 적어도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이죠. 예.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전자 지분을 10%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영권을 행사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아니면 그 회사의 지분증권을 갖고 있거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예탁증권.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전환사채도 신고를 해야 되냐,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신고해야 돼요. 전환사채도. 예. 그러니까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그 금액이, 그러니까 저게 맞아야 되겠죠. 금액이 저 정도 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무사항인데, 다만 아까 보니까 펀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펀드가 갖고 있는 거는 공시 면제 대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더 자세한 건 금융이나 거래소에 좀 더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이제 금융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져온 거거든요. 면제 대상이 있어요. 이런 여기에 속한 사람, 그 투자자들은 공시를 안 해도 됩니다. 연기금, 그 다음에 펀드,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뭐 증권사죠. 여기는 그 벤처캐피탈. 그 만약에 벤처캐피탈이 전환사채나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사전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시 면제 대상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미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돼도, 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면제돼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합쳤더니 요거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사람들도 공시를 해야 되지만 금액이 미달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에도 이제 제외라고 합니다. 상속, 주식 배당, M&A.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급하게 좀 만드느라고 제가 혹시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더 검증은 해보시고, 다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고 요약해서 한번 자료를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도 포함은 되지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은행 보험사나 벤처캐피탈, 아까 벤처캐피탈 같았어요. 질문하신 게. 그런 경우는 공시 면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매매한 다음에 사후 보고잖아요. 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만약에 내부자가 나 주식을 팔았다. 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까 50억 이상이나 1%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거래 계획서를 내놔야 돼요.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팔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적어서 한 달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계획 보고일 한 달 전, 거래 계획 개시일, 실제 거래일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적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거래 계획대로 안 해도 돼요. 100%. 나 1000주 팔기로 했는데 700주 팔아도 뭐 예를 들면 700주만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탄력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돼 있는 거. 왜냐면 계획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7월 24일부터 시행하니까 8월 23일 이후로 만약에 내부자 거래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조건에 맞으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안 하면 과징금이 꽤 세더라고요. 20억, 최대 20억까지 과징금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를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만약에요 최대 그 과징금은 20억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내부자들이 이런 걸 미리 알려주니까 뭐 소액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주요 회장님들이 이제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부자 거래 보니까 막 몇십억 단위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몇십억 단위로. 예. 예를 들면 이제 한미반도체 곽동신 대표가 주식 한 번에 막 200억 산 적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기 전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 팔 때도 나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럼 한 달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미리 이제 질문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궁금증 해소하기 시간 파트 2 퇴직연금 미국 고배당 ETF랑 사전 공시제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